안녕하십니까. 이슈이스타 12월 8일 순서 시작합니다. 우선 지난번에 전해드린 한인 제임스 유 씨의 조명탄 난동 경찰 대치국 중 자택 폭발 사망 사건이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우선 짧게 후속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제임스 유가 누구냐?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버지니아 부촌 맥클린의 $1,000,000짜리 주택을 팔아서 이혼 위조료로 나눠주고 또 다른 알링턴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 부모가 누구냐? 한인들의 궁금증이 컸는데요. 그게 밝혀졌습니다. 워싱턴 지역 한국일보와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제임스 유의 아버지의 유경 씨는 70년대 미국의 망명 중이던 김대중을 도와 특별 보좌관으로 불렸던 제야 인사였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아메리칸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보성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0년대 워싱턴 DC에서 박정희 유신 독재 물러가라 라고 데모 많이 하셨고요. 신문도 발행했었다고 합니다. 와이프도 미국의 소리, 보이스 오브 코리아 한국어 파트 기자였다고 합니다. 모두 10여 년 전 작고하셨고 아들 하나 두셨는데 저렇게 비극적으로 세상을 뜬 겁니다. 안타깝고요. 또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해드릴 본격적인 이슈는 바로 연방법무부가 조 바이든의 썩은 손가락 헌터를 제대로 기소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냥 본격적으로 조 바이든 재선 포기 작전이 시작됐다고 전해드려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든 헌터 바이든을 깜깜한 방에 넣어서 바이든에게 제대로 타격 주고 재선 포기시키겠다 이건데 치메드님 헌터가 누구지 하면서 그냥 대통령 나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슈이시다는 다른 후보가 아닌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차라리 기대하고 있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돌아와서 법무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에 대해 $140만 탈세 혐의를 새롭게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140만 체납한 상태로 호화 생활을 영위했다. 이 점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탈세범이 회사가 망해서 집안이 어려워서 병 때문에 세금을 못 낸 경우 합의해 주는 경우가 있지만 호화롭게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세금을 빼돌렸다? IRS가 이럴 경우 정상 참작을 전혀 해주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캘리포니아 연방중부지방법원에 제출된 기소장에 따르면 53세의 헌터 바이든은 3건의 중범죄와 6건의 경범죄 세금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말로 깜깜한 방에 갈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기소장은 피고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과세 연도에 납부해야 할 최소 $140만 자체 평가 연방세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 4년간 모의했다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이런 와중에 피고는 마약, 매춘, 여자친구, 고급 호텔 및 임대 부동산, 외제차, 의류 및 기타 개인적인 성격의 품목에 막대한 금액을 지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변호사 에이브 로웰은 성명에서 그의 의뢰인이 세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밝히면서 바이든에 대한 수사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와이스 특별검사가 이전 합의를 배신했다고 비난했는데요. 합의를 깬 건 헌터였던 거 기억 못하나 봅니다. 로엘 변호사는 헌터의 성이 바이든이 아닌 다른 이름이었다면 델라웨어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이 아저씨 바보입니까? 헌터가 바이든 자식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지 못했겠죠. 그냥 약쟁이로 길거리에서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다닐 인간이 바로 사냥꾼입니다. 한술 더 떠가지고 로엘 변호사는 와이스 특검이 헌터 바이든에 대한 총기 기소 문제를 파헤치라라는 공화당의 압력에 굴복했고 세금이 상환된 후 새로운 세금 혐의를 또다시 추가했으며 조사를 논의하기 위한 변호인 측은 회의 요청에도 응답하지 않았다고 징징거리며 썼는데요. 아주 꼴 좋다. 그 말밖에 안 나옵니다. 기소장은 또한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기업 부리스마와 중국 사모펀드 이사회에 일하면서 엄청난 수입을 올렸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10월까지 총 수입이 $700만 넘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그냥 무시했던 우파 측의 주장을 그대로 이번 기소장에 넣은 건데 그냥 바이든 죽이기에 진심 나섰다는 느낌이 확 드는 대목입니다. 진작 이렇게 제대로 밝혔다면 2020년 대선 결코 바이든이 당선되지 못했을 텐데 말입니다. 기소장 내용을 더 보면 피고가 부리스마 이사회에 근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얻은 소득, 중국 사모펀드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변호사 및 기타 출처에서 얻은 소득을 포함하여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적었는데
이거 헌터에 대한 재판 끝나면 지금까지 이런 사실들이 왜 제대로 수사되지 못했고 누구를 위해 법무부는 침묵했나 이게 드러나야 할 겁니다. 한편 기소장은 헌터 바이든이 2018년 한 해에만 약 77만 2천 달러의 현금을 은행에서 인출했고 이 돈 중 여성에게 지급한 게 약 38만 3천 달러, 의류 및 액세서리의 구입에 약 15만 1천 달러를 썼다고 합니다. 이 밖에 18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다고 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듯 베리어스 워먼, 어덜트 엔터테인먼트 등의 약 88만 달러를 마구 써제꼈고요. 헌터가 얼마나 난잡한 놈인지 섹스클럽 멤버십, 무슨 이국적 댄서, 스트립 클럽 이런 성인 오락에 약 19만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헌터는 회계사에게 성인 오락에 들어간 비용을 사업 비용으로 허위로 조작하게 요청했던 겁니다. 이런 미친. 이처럼 집이나 차, 부동산을 산 것도 아니고 그냥 18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5억 원을 그냥 플렉스 한 겁니다. 그 외 론 모기지도 20만 불 등을 쓰면서 세금도 제때 납부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2017년과 2018년엔 세금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 아빠가 대통령이면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였군요. 그런데 대통령 자식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바로 탄핵 당했겠죠. 어쨌든 헌터의 기소에 IRS 내부 고발자 샤플리와 지글러시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바이든에 대한 탄핵 조사를 공동 주도하고 바이든 일가의 해외 사업 거래를 수개월간 조사해온 제임스 코머 하원 감독위원회 위원장은 샤플리와 지글러시의 진실 폭로하려는 용기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는데 저희들도 박수 쳐드려야겠습니다. 또 헌터 바이든은 하원 감독위원회의 증언을 위해 출석하라라는 소환장을 받은 상태인데요. 그 인간의 증언은 12월 13일로 예정돼 있었는데 헌터가 위원회에 출석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지 않아서 그 뻔뻔한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좀 아쉽게 됐습니다. 이 기회에 아들이고 아버지고 다 깜깜한 방에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요. 먼저 헌터는 보내놓고요. 아빠는 대선을 나오셔서 멋지게 미끄러지는 모습 연출하셔도 좋을 듯 싶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슈 이스타 오늘 순서는 마무리해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